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작도와 합동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얘네들은 그 좀 적을 게 많아서 얘도 적는 내용이 한 대부분 반 이상이야. 그래서 한번 설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게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도 그릴 수는 있어. 그릴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다시피 자를 이용할, 이거는 기본이니까 똑같은 거고, 뭐 예를 들어 세 변을 가지고 삼각형을 작도하는데 얘 먼저 그리고 얘 먼저 그리고 얘 먼저 그리는 거랑 얘 먼저 그리고 얘 먼저 그리고 얘 먼저 그리는 거랑 다른 게 아니잖아. 그렇지?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그래서 순서는 바뀔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 작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작도라는 건 뭐냐면 눈금 없는 자와 그리고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은, 눈금 없는 거는 그렸게, 얘랑 그리고 컴퍼스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작도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선분과 각을 작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분 한번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런 A, B 선분이 있어. 얘를 여기다가 똑같이 작도를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자를 이용해서 그냥 아무 직선이나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다가 점 P를 그냥 찍는 거예요. 아무데나 P를 찍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를 재.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P에다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지? 컴퍼스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그지? 이게 원의 한 부분인 거예요. 반지름이 A, B인 원의 한 부분이 얘인 거예요. 얘를 그려서 직선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요 점을 Q라고 하면은 PQ의 길이가 A, B의 길이랑 똑같은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를 이용해서 직선을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점 P를 잡는다까지가 요 내용. 이게 1번이고요.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 컴퍼스를 이용해서 AB 길이를 재고요. 이렇게 재고, 그 다음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 다음에 P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AB1의 한 부분을 그리는 게 2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부분을 그리는 게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 만나는 점, 얘를 Q라고 하면은 얘가 3번이 돼서 PQ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같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분의 작도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각을 작도하는 방법인데요. 얘가 조금 어려워요. 먼저 1번,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선분 OB를 먼저 작도를 해요. 그래서 그냥 생략 안 하고, 얘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생략 안 하고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 자, 먼저 눈금 없는 가로 직선을 그어요. 직선을 긋고요. 그 다음 한 점을 P라고 이렇게 먼저 찍는 거예요. 그 다음 컴퍼스로 OB를 재고, 그 다음에 P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원의 한 부분을 컴퍼스를 이렇게 그어서 그 점을 뭐라고 해? Q라고 하면 돼요. 이 점을 Q, 이 점을 Q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OB의 길이랑 PQ의 길이가 같아졌지. 그치? 그래서 선분을 먼저 작도를 한 게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OA의 길이를 재요. 이렇게 재. 이렇게 잰 다음에 얘를 그대로
여기 P로 옮겨 이렇게 P로 옮겨와서 원의 한 부분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대략 이렇게 표시가 돼. 되겠지? 그 다음 다시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번엔 A, B를 재요. A, B를 재고 얘를 이제 Q로 갖다 놔. 그 다음에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의 한 부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지점이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이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A랑 P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AOB 각도와 여기는 R이라고 할게. 여기를 R이라고 하면은 RPQ 각도가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다시 설명하면은 자, 1번을 이용해서 OB를 작도한다. 그러니까 PQ를 작도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 컴퍼스를 이용하여 OA 길이를 재고 이렇게 PQ를 OA 길이를 재구나. 이게 2번이 아니고 이게 2번이 아니라 여기 이게 2번 그리고 이게 3번 그 다음 RP를 눈금 없는 자로 그리는 게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작도와 합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만을 가지고 대부분 합동 그리고 뭐 닮음이라고 나중에 나오거든. 닮음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작도하는 것도 삼각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삼각형의 정의부터. 삼각형의 정의는 세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형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얘를 기호로 삼각형 AB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대변은 한 각과 마주보는 편이 대변이다. 각 A의 대변 누구예요? 각 A의 대변. 맞아요. 마주보는 편이니까 BC지. 그럼 각 B의 대변은 AC, 각 C의 대변은 AB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대각은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야. 그러니까 AC의 대각 B, AB의 대각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삼각형을 이루는 조건이 바로 얘예요. 그래서 얘가 삼각형을 이루는 조건. 삼각형 조건. 이루는 조건.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돼. 왜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cm고 여기가 2cm, 여기 1cm라고 해보자. 그럼 얘네 둘이 안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은 항상 이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지 삼각형이 나옵니다. 되겠지? 같으면 어떻게 돼? 얘네 둘이 이렇게 5cm, 5cm라고 해보자. 어떻게 돼? 어떻게 만나?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10cm, 5cm, 5cm면은 이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이고요. 작도하는 방법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가 있고, 두 번째,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변과 꼭 끼인 각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한 각이 다른 각이잖아. 그럼 여러 개의 도형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끼인 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작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잖아.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제일 긴 변부터 작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BC부터 작도하는 거예요. BC가 제일 기니까. 자, 그래서 BC를 먼저 제 1번 선분 작도 방법에 대해서 그냥 작도합니다. 그냥 그릴게요. 먼저 작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여기 AC를 그대로 재요. 그 다음 C 부분이 있지. 얘를 여기다 갖다 대.
이렇게 갖다 준 다음에 또 마찬가지 원의 한 부분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지. 그치? 그 다음 마찬가지 컴퍼스를 가지고 A, B를 재요. 그 다음 이번에는 B가 그려져 있으니까 B에다 갖다 대. 그리고 원의 한 부분을 또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교점을 뭐라고 하는 거야? A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눈금 없는 자로 뭘 그려? 그냥 이으면 돼 이제. A랑 B를 잇고요. A랑 B를 잇고요. 그 다음 A랑 C를 이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작도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BC 작도가 1번. 그 다음 AB랑 AC 각각 컴퍼스로 이렇게 그은 게 2번, 3번. 그 다음 AB랑 AC를 그리는 게 4번, 5번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 쌤이 얘기했듯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은 이제 두 변과 낀 각을 가지고 작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 얘는 먼저 각부터 작도를 해요. 그래서 저 2번을 이용해서 각 B를 그대로 작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B를 그냥 작도를 한 거라고 칠게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얘가 B, 얘 각도 B를 작도했다고 치자.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BC를 재. 컴퍼스로.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은 얘랑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이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 B를 마찬가지 컴퍼스를 이렇게 재요. 그 다음 B에다 갖다 대.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가 A가 되는 거네. 요 교점이. 그래서 눈금 없는 차로 A랑 C를 그대로 이렇게 잇는 거예요. 이렇게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순서를 얘기해주면은 B 작도가 1번. 그 다음 작도한 각의 변에 컴퍼스로 각각 이렇게 변의 길이를 재고요. 그 다음 눈금 없는 자로 마지막에 요걸 이렇게 그어주는 게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BC를 작도를 할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한 변과 양극각이 주어졌을 때는 변을 먼저 그려줘요. 그러니까 봐봐요. 두 변과 끼인 것. 각은 하나, 변은 두 개지. 그래서 각부터 작도하는 거야. 하나만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 한 변과 양극각이니까 변이 하나지. 그러니까 변부터 작도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변부터 작도를 저 1번으로 기본 작도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여기를 BC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B, 여기가 C.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각각의 각 B와 각 C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이 각 B를 여기다가 작도를 하는 거예요. 자, 각 B 작도하는 방법 쉬워. 또 마찬가지 저거 이용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 재. 요 점을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서부터는 조금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볼게. 자, 먼저 BC 작도하는 거는 저 1번 방법이니까 됐고 여기서부터는 봐봐요. 자, 먼저 여기를 각 B에다가 컴퍼스를 대고 컴퍼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쭉 그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BX를 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요 지점에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X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이번엔 X랑 Y를 재요. 그래서 X랑 Y를 이렇게 긋고요. 여기 이렇게 긋고 그 다음 BY를 재서 이렇게 그어. 그치? 그러면은 요 교점이 Y가 되겠지. 그 다음에 눈금 없는 자로 얘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긋는 거예요.
좀 더 길게 긋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컴퍼스로 여기 각 C에다가도 마찬가지 이렇게 긋고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하자. 자, 그 다음 CP를 재서 여기 지금 작도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이 지점을 P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지? 그 다음에 CQ를 재서 이렇게 긋고요. 그 다음 PQ를 재서 이렇게 그어요. 그거 기탄 가져왔어요? 기탄 먼저 잠깐 펴고 있어요. 이거는 쌤이 이거 에이 한대 미안해. 아이씨 에이 천천히 갔다 와. 괜찮아요? 지금 당장 안 나가니까. 자, 그래서 요 지점을 Q라고 하면은 이제 눈금 없는 차를 또 이용해서 CQ를 쭉 잇는 거예요. 또 CQ를 쭉 이으면 요 만나는 지점 있지? 얘를 뭐라고 하면 돼? A라고 얘기를 하면 삼각형이 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까지 이렇게 다 재져 있고 그 각도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작도를 하는 게 한 변과 양 끝각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되겠지? 오케이. 네, 적어주세요. 다 적었으면은 잠깐 뭐 풀고 있어. 문제. 저기 개념편. 쌤 적을 게 조금 있어서 적을게요.
성질. 얘네 둘이 각도가 같잖아. 그러니까 동위각이 같다는 거야. 얘랑 얘랑 동위각이잖아. 동위각이 같으면 평행하잖아. 그치? 그래서 동위각이 같다라고 했어.
보세요. 오늘 조금 이따가 수업할 거거든. 이거는 일단 내비두고 그래서 좀 기탄 수업 자 좀 하고 있으면 돼. 얘를 좀 천천히 쓸까요? 그죠?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 합동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동이라는 거는 먼저 정의가 한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이 포기할 수 있을 때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우는 거 없어? 그냥 쭉 냅둘 테니까 그냥 나중에 적어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냐면은 회전하고 대칭은 가능해요. 얘는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봐봐.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러한 도형이랑 이런 도형이랑 이런 도형이랑 이런 도형이랑 얘네 둘을 이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접어버리면 똑같이 만나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건 대칭인 형태고 얘를 회전시켜도 뭐가 되는 거야?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기가 편하라고 쌤이 그냥 같이 그린 거야, 똑같이. 자, 그래서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도형 P랑 도형 Q가 합동이다라는 얘기고요. 기호로 이렇게 짝대기 3개를 그어서 합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다른 의미예요. 얘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짝대기 3개랑 짝대기 2개 꼭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합동인 두 개의 도형에서 같이 포개어지는 점을 대응점, 그리고 포개어지는 변을 대응변, 포개어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포개지니까 뭐 돼? 대응변의 길이는 같고 대응각의 크기는 같겠지. 그지? 그게 요 2번 내용이고요. 3번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형태가 중요해요. 요 형태가. 봐봐. 그럼 얘랑 포개어지는 거 어디야? 여기지. 그치? 얘랑 포개어지는 거는 여기야? 아니지. 여기지. 얘랑 포개어지는 게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대응점과 대응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봐. 나중에 2학년 2학기 가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지는데 이거 봐. 점 A부터 썼지. A, B, C 순서대로 썼지. 여기서 A랑 대응점이 D고 B랑 대응점이 E고 C랑 대응점이 F잖아. 이 대응점이 똑같아야 돼. 항상. 됐어요? 그래서 요거 삼각형 EDF라고 하잖아. 그치? 물론 EDF 삼각형이 얘를 의미하는 건 맞지만 얘랑 합동이라고 하면 틀려요.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대응점의 순서도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고요. 조건은 총 3가지. 이렇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이렇게 3가지고요. 그리고 배우게 되는 합동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렇게 합동은 총 5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SSS 합동에서 이 S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이드라고 해서 변이야, 변. 그래서 변 3개가 같다라는 게 SSS 합동. 여기 A가 의미하는 거는 앵글이에요, 앵글. 각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SAS, 변 사이에 각이 있네. 그치? 그래서 변 2개와 그 끼인 각이 같으면 합동이다라는 게 SAS 합동이고, 그 다음 ASA 합동, 변 양 끝에 각이 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같으면 합동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 3개 방금 전에도 봤었어. 작도할 때. 작도할 때도 이 3가지 형태만 작도가 가능해요. 알겠지? 그게 삼각형의 정의 조건이랑 똑같아요. 3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SSS, 2변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 SAS.
그리고 한 변과 양극각이 주어질 때 ASA.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닌 경우 삼각형의 정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건 조금 이따 보고 여기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합동이다라는 조건을 쓸 때 기호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삼각형 ABC와 합동이다. 뭐가? 삼각형 DEF가.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돼요. 어떤 합동 조건인지도 써줘야 돼. 그래서 뒤에다가 무조건 합동 이렇게 SSS 합동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안 쓰면 나중에 가면 틀려요.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삼각형 ABC와 DEF가 SAS 합동이다라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ASA 합동이다라는 것도 적어줘야 돼요. 되겠지? 거기다 적어놓을게요. 삼각형 ABC DEF가 SAS 합동이다. 그 다음 삼각형 A, C와 삼각형 D, E가 ASA 합동이다. 됐나요?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는 여기서 다 봤고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에 첫 번째 얘는 삼각형의 정의 조건이랑 똑같아요.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아예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되겠지? 그 다음 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진 경우는 왜 삼각형이 하나가 되지 않느냐 보여줄게. 여기가 3cm, 여기 4cm, 여기 60도라고 해보죠. 그리고 아니다. 여기 60도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기 30도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가 3cm, 여기 4cm, 여기가 30도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가 30도 맞아? 모르지 그걸.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네 여기가 만약에 30도고 여기가 50도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가 100도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40도면 여기가 70이니까 110도지. 그럼 여기 두 개의 각도는 같은데 끼인 각이 아니라 다른 각이 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틀린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다른 각이 같은 경우는 틀리고요. 세 각의 크기가 주어지는 경우 봐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삼각형 60도, 60도, 60도지. 그럼 다른 정삼각형 그려볼게. 60도, 60도, 60도지. 그지? 둘이 합동이에요? 왜 아니에요? 크기가 달라서. 그러니까 각은 똑같은데 근데 길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가 합동 그리고 작도와 합동에 대한 내용입니다.